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한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자식들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고 멋진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박영자 할머니 74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1950년생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분입니다. 20대에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으셨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딸 민정, 막내 아들 민호.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월급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고 낮에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했어요. 저녁에는 옷수선일까지 했죠. 우리 애들만큼은 배고프게 하면 안 돼. 자신은 늘 마지막에 먹었어요. 아이들이 다 먹고 난 후에 남은 밥으로 끼니를 때웠죠. 큰아들 민수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영자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학비를 마련해줬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고 영자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둘째 딸 민정이도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민정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영자 할머니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일요일도 없었죠. 쉬는 날이면 그날만큼 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막내 민호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고등학교만 나와서 빨리 일할게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민호야. 너도 형, 누나처럼 대학 가야 해.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막내까지 대학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져도 영자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내가 포기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나.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영자 할머니는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 딸 민정은 간호사가 되었죠. 막내 민호도 공무원이 되었어요. 우리 애들이 다 잘 됐네. 이제 나도 좀 편히 살 수 있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각자 결혼을 하면서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왔는데 점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바로 처가나 다른 약속이 있다며 떠났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간암 말기였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많이 아파. 병원에 좀 와봐라. 큰아들 민수의 대답이었어요. 엄마,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다음 달에는 갈게요. 둘째 딸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애가 시험 기간이라 다음에 갈게요. 막내 민호만이 잠깐 와서 아버지를 봤지만 역시 바쁘다며 금세 떠났어요. 결국 영자 할머니는 혼자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식에는 아이들이 왔지만 모든 준비와 비용은 영자 할머니가 혼자 감당했어요. 그래도 이제 애들이 엄마를 좀 챙겨주겠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영자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영자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기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아들의 답변이었어요. 엄마, 요양원 알아보세요. 요즘은 시설이 좋은 곳이 많아요. 둘째 딸은 더 냉정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막내 아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영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하지만 며칠 후 영자 할머니는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 당당하게 살아보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자식들 사진, 자식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들, 모든 걸 정리해서 창고에 넣었어요. 그 대신 거울 앞에 이런 글을 써붙였습니다. 박영자, 74세. 오늘부터 내 인생을 시작한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취미를 찾는 것이었어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동네 복지관에 가서 여러 강좌에 참여해봤어요. 서예, 요가, 노래교실,
컴퓨터 교육.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원이었어요. 식물을 키우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네. 작은 베란다를 화분으로 가득 채웠어요. 토마토, 상추, 허브.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해서 먹는 맛이 정말 좋았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어요. 아, 이런 재미가 있었구나. 김옥순 할머니, 이순희 할머니.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과 서로 의지가 되어 주었어요. 영자야, 우리 속상해하지 말자. 자식은 독립하면 남이야.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면 되지 뭐. 친구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어요. 네 번째로는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도시락 포장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 주 3일이지만 그래도 월 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죠. 내 손으로 벌어서 내 돈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네.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걸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와 실버 체조에도 꾸준히 참여했죠. 아프면 자식들한테 짐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건강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겠네. 영자 할머니의 변화된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외모였어요. 늘 수심에 차있던 얼굴이 밝아졌고 옷차림도 단정해졌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다니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도 사입하게 되었죠. 영자씨, 요즘 정말 예뻐지셨네요. 호호,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요. 두 번째로 바뀐 건 인간관계였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들과도 가까워졌어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키운 채소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주신 상추로 쌈 싸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세 번째는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였어요. 원예에 취미가 붙으면서 작은 텃밭을 임대해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도시 농업과정도 수료하고 친환경 농법도 배웠죠. 내가 키운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네. 네 번째는 경제적 여유였어요. 검소하게 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니까 생활이 안정되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며 용돈 받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 계획해서 쓸 수 있으니까 마음도 편했죠. 이제야 진짜 내 돈이 생겼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자식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머니 날이니까 우리 모처럼 같이 식사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대답은 달랐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어. 다음에 시간 맞춰서 보자. 민수는 놀랐어요. 전화만 하면 언제든 달려오던 엄마가 자신을 거절한 거였거든요. 엄마가 변했네. 둘째 딸 민정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그리고 집이 왜 이렇게 깔끔해졌지? 응, 엄마가 이제 엄마를 위해서 살고 있거든. 민정은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예전처럼 자식들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현재 박영자 할머니는 77세가 되셨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텃밭일을 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세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거나 문화센터에서 공연도 보러 가요.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네.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에는 오히려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연락을 자주 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담담하고 당당한 모습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부모의 사랑이지만 자식에게 의존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당당해야 자식들도 편해하더라고. 그리고 이런 조언도 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보다 내가 먼저야.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게 진짜 사랑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복도 찾을 권리가 있을까요?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이고 진정한 효도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